2013년 시장 2천선 위에서의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네. 2천선 위에 서서 이제는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이슈와 뉴스 함께 해석해보고요. 시장 대응 전략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슈 뉴스 먼저 오늘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글로벌 증시는 재정절벽 협상 타결 소식에 모처럼 즐거운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가 300포인트 넘게 폭등했고 유럽은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승 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일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새해 첫 살림을 꾸려갈 2013년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새해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당초 정부안인 342조 5천억 원에서 약 5천억 원이나 줄어들면서도 복지 예산은 크게 늘렸습니다. 새해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서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 해묵은 정부 주도 인수합병들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4분기에 대규모 M&A 거래가 성사되면서 올해 M&A 시장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음식료 업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은 3일 10조엔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경기 부양책에 담겨 있어 엔화 약세 흐름은 기조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시작과 함께 묵은 때를 좀 씻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네. 있어요. 재정절벽 이슈가 상원, 하원 의원을 통과하면서 네. 글로벌 증시가 화답을 해줘는데요. 네. 먼저 현재 자세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전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오후 1시쯤이었죠.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이제 재정절벽 상원 통과한 부분이 하원에서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통과가 됐었는데, 일단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항상 최악은 없을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국 최악은 없이 긍정적으로 마감했다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다만 좀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예산 삭감 합의라든지 혹은 부채 상환 한도 관련해서는 좀 2월 달로 미뤄졌다는 부분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2월 달, 그러니까 2월 말 정도가 되겠죠. 2월 말 정도에 다시금 요 두 개의 협상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약간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시장에서는 반쪽짜리 성공이다라고 약간 폄하를 하는 쪽도 있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시장 반응은 어쨌든 이러한 재정절벽 이슈로 인해서 시장을 계속 발목을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었다는 부분들, 어쨌든 이번에 상하원이 원만하게 해결이 됐고, 이 부분은 2월 말에 가서도 여전히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급등세가 나왔고, 또 이제 어저께 유럽하고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띠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약간은 이제 아침에 객상승이 나오고 좀 이제 약보합권대로 하락 전환을 하긴 했지만은 삼성전자라든지 몇몇 종목군을 제외한다라면 여전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치우치기보다는 종목별로 대응하신다라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기자실에 들어서면서 윙크를 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던데요. 그만큼 좀 마음적인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정절벽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견제를 풀고 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는 조금 남겨놓고 있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남겨는 놔야 되겠죠.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에 또 합의가 있고, 또 이제 일단 재정절벽 이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지긋지긋한 유럽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조금씩. 특히 이제 2월 달에 이태리 총선이 있고, 또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에 대해서 이번 1월 말에서 2월 초에, 대량의 국채 만기 도래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은 지금 상승세로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걱정거리만 계속 안고 짊어지고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위주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좀 줄어들고 위험자산 선호가 증가한다라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 외국인 자금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원자재 관련된 쪽으로도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면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제일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는 뭐 IT 관련된 기업들이죠.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이라면 뭐 SK나 뭐 LG상사, 뭐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유틸리티 관련된 기업들도 긍정적인 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들 기업이 중심으로 해서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도 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조금 더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100% 이들 기업이 실적이 급격히 호전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화학, 철강, 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들 기업의 주가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1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을 앞세운 내수주의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현재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일단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더 대응을 하시면서, 다음 주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기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좀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을 하면서 좀 수익을 좀 더 증대하는 전략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가자라는 얘기가 있죠. 여전히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짝 정리해보니까 만기 이후에는 내수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2013년 새 정부 출범을 네. 앞두고 있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또 변화되는 정책에 따라서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예측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3년 새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네. 그 예산안 통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번 예산 통과 보시면 이제 SOC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국방부 관련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작년하고 약간 조금 더 작년 대비 조금 증가했지만, 이들 관련해서는 좀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에 복지 관련된 예산에서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작년에는 복지 관련된 금액이 한 92조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하고 추가적인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한 103조에서 105조 가까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10% 정도 증가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지 예산이 한 100조 원 시대에 진입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에는 이제 선별적인 복지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인 복지가 이루어지게 된 국가가 됐다 얘기한다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직접 그거를 수혜를 입는 분들은 좀 냉담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주로 내용 큰 금액들을 보신다라면은 영유아들, 그러니까 0세부터 다 5세까지의 무상 보육이 그전에는 선별적이었었는데, 이게 확대 전면 무상 보육으로 증대가 됐다는 부분들 하고, 이제 노인분들 관련된 의료 관련된 복지라든지, 혹은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대 중대 질병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육아 관련된 기업들이 어저께 대거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기타 다른 종목군들도 상세를 많이 보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는 좀 냉담해요. 오늘도 뉴스를 봤는데, 솔직히 조삼모사다. 좀 더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나가고는 있지만은 단번에 시장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복지라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들도 긍정적인 모습을 띌 수 있겠지만, 오히려 육아 보육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혜택을 입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